본 방송은 전문가의 개인 의견일 뿐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슈 브리핑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10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경제학 박사 이창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였죠? 네, 아무래도 국회 정상화 문제를 우리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었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2월 국회는 사실상 빈손 국회였습니다. 무산이 됐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3월 국회는 전망이 밝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국정조사, 이 문제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여기에 지금 국회가 발목이 잡혀서 민생 법안이나 모든 부분이 다 다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당의 보이콧이 장기화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국민들에게 패스트트랙이 뭐냐 이걸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이라면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그 안건은 330일의 기간을 숙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회의를 바로 상정이 돼서 의결하게 되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결국 요건이 있습니다. 국회 제적 과반수의 찬성과 관련 상임위의 5분의 3의 찬성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의석 구조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모든 여야가 다 이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간다 하더라도 내년 2월에나 돼야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 선거 4월 2달 앞두고 처리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1야당을 네. 제외하고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힘들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국정조사. 자, 이 문제인데요.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목포 부동산 투기는 어쨌든 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맏형으로서 좀 전향된 자세를 보여서 국민 의혹을 푸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해 말 김태호 전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던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놓고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블랙리스트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체크리스트라고 했죠.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표적 수사 관련 정황도 나오고 있고 문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국민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라 봅니다. 결국 문제는 사표를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을 검찰이나 정부 여당이 다 의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요.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네,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나온 이상 결국 검찰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은경 전 장관은 역시 소환 조사를 받았죠. 하지만 한 번에 그칠 거라고는 봐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를 정의한 적이 있는데요. 즉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남긴 것이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다. 아마 이 부분은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나 그리고 검찰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그런데 정상적인 감사다, 또 통상 업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그 말에 동의할까요? 그리고 청와대와 환경부의 해명이 지금껏 여러 번 오락가락했어요. 여러 번 오락가락했는 부분들도 모든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기사화된 걸 보고 그리고 국민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와대는 지난 정부를 공격한 그 상황 그대로 본인들이 똑같은 행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3명의 당대표 후보가 TV토론회를 통해서 각종 이슈에 대한 썰전과 또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원장님, TV토론회 보셨나요? 네,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이 3명의 후보들의 입장차와 또 신경전이 대단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토론회가 당초 2번 하기로 했는 게 6번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검증과 경쟁이 오갔는데요. 아마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토론을 보면서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누가 당대표로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는 게 옳을지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도 당장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앞으로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이제 토론의 기회를 더 늘려서 모든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을 검증하고 또 후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선거 발전이나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후보들이 다 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사실 오히려 과거 이슈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미래로 가야죠. 모든 정당이 미래로 가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더더욱 미래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한 번쯤 과거는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과거는 뭐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일부 후보는 특정 지지 세력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좀 국민 시각과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아마 그런 부분은 다시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함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된다. 그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과는 역사적 재평가, 즉 재평가에 맡기고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3명의 후보들이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보수 통합에 대해서 좀 엇갈린 주장을 내놨는데요. 각 후보의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명확하게 갈렸어요. 네. 김진태 후보는 이념이 다르다. 그래서 통합이 절대 안 된다. 황교안 후보는 통합해야 된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나는 개혁 보수주의다. 나는 합리적 보수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와 유승민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 그거를 내가 대체적으로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통합에 우리가 힘을 쏟고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유한국당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아마 내일 모레 있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당대표가 미래일지 않을까 봅니다. 결국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국민들이 바라볼 거라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내년 총선 결과도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